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또 그러니까 주간 리뷰하고요. 트레이딩 포인트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바뀐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드렸죠. FOMC 때문에 지나치게 쫄지 마라. 이미 다 반영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 채권 시장도 다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요즘 나오는 CPI 지수 뭐 이런 것들 PPI 뭐 이런 것들 다 아주 기준치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는 별로 없으니까 이번 건은 이미 수능을 하고요. 다음번 거는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 자, 그런데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금리 인상할 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가 안 할 거야. 다음 분기에 또 쭉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 또 FMC 있을 때쯤 되면 그래도 또 퀘스천 마크 던지면서 조금씩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생각해 보면 최근에 주춤주춤 하다가 갑자기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 이런 거는 오버웨이트 된 겁니다. 특별히 제가 첫 번째 종목을 대덕전자로 뽑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FMC 때문에 지금 난 PPI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안 올라가도 될 종목이 지금 쭉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끝단에서. 자, 그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지금 이 기이한 현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원래 뭐 2, 3%씩 올라가면 괜찮은데 뭐 10, 10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뷰해드릴 종목은 대덕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노션, 파라다이스입니다. 저 중에 뭐 좋아서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내용이 좋으시면 뭐합니까? 좋아요, 구독 빡빡 눌러주시고 좀 멤버십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유튜브는 그런 걸로도 하지 않으면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투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덕전자 저는 금요일에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기 보이는 저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원래 올라가지도 않을 자리에 올라가 버렸다라는 것들이죠. 이 자리에서 사실은 원래 좀 쉬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지수가 CPI, PPI 막 쭉쭉쭉 다운되고 다음번에 금리 인상 없을 거야 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IT 하드웨어 분야에서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동사가 2.5대 패키지판을 상당히 잘 만드는 준비된 회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할 건 틀림없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것이 진짜로 오래 달릴 수 있는 거고 조정도 없을 텐데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목표를 좀 바꿔야죠. 다운사이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되겠다. 아마 조정 들어오는 폭이 여기 이 구간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매물이 끝났으니까 이 윗단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털어줄 텐데 이 구간에서 준비하고 있자. 그래서 저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실은 뭐 월요일까지도 한번 관찰을 좀 해볼까 하다가 굳이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하고 나면 다음번 다른 또 포트폴리오를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더 있겠어. 우리가 아직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저는 포지션을 좀 더 담을 생각인데 어떻게 대덕전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제가 최근에 리포트 해드린 그런 종목도 괜찮죠. SK바이오팜이라든지 혹은 삼성의 SDS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덕전자가 추가로 20%갈 수 있는 여력이 또 충분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리포트 보시고요.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MLCC, 광학, 그 다음에 BG 이 분야가 존재한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데다가 일본 MLCC 문제는 우리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고도 해결이 됐고 이제 광학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핸드폰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센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3세대 자율주행 차량 우리가 조금 하이엔드 쪽에서는 3세대 자율주행 차량들이 나오고 있고 풀옵션 쪽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진행을 할 때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는 광학 센서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광학 분야에서는 또 LG노텍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FC BGA, BGA 서버용 전장용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삼각편대가 달리기 시작하는 건 언제쯤부터겠어요? 내년부터겠죠? 그렇죠? 지금은 1번과 2번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이건 매출이 아직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리포트 한 다음에 쭉 치고 올라오면 제가 뭐 이렇게 단타 치려고 얘기 드린 건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타 내용이 아니고 다음번 턱은 여기에요. 16만 원에서 16만 5천 여기가 한번 쉬어가는 턱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히 가실 거고 단기적으로 그 윗단으로 가는 모습들은 추후에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뭐 사실 오늘도 하나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게 16만 원까지 가고요. 제가 리포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간은 16만 원대 구간이 들어서면 그때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리뷰해 드리는 걸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도 동종목에 대해서는 주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24년도는 24만 원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시면 제 의견대로 가시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데다가 16만 5천 원 이 턱까지는 충분히 원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좀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 건또 다음 분기 어닝 돌아가는 거 컨센서스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18만 원 찍혀 있다는 점도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 가이던스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오지 않고요. 적자인데다가 적자는 뭐 반도체 분야가 적자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최사 저 업적을 갖다가 4, 5년 만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어닝 가이던스 내놓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사실은 충분한 조정이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60일 이평쯤에서 제가 공략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근처 오자마자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나스닥 쪽에서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을 만한 이유는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게 더 낫지.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우리 62동 평균선 이렇게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쯤에서 다시 한번 아주 좋은 계단식 성장으로 갔으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가다가 조금 아래로 눌릴 수는 있겠죠.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마 눌림이 들어와서 조정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바로 스트롱 바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간을 무난히 넘겨버렸는데 다음번 구간에 들어오는 건 확실하게 눌림이 제대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3분기 정도 갈 때쯤 되면 상당히 아마 프로세스가 많이 변경이 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어닝 가이던스는 좋은데 오히려 눌리는 과정들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우리가 참관해 보시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눌림이 들어와도 심하게 눌리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스펙대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가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122동 평균선 이 윗단으로 쭉 가는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61 이평이 정확하게 이 중간자리로 들어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은 반기 수익이 쉽게 말하면 다음 분기 바로 지금 그러니까 3분기 말 수익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조금 호황이 된다고 나오니까 그 어닝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보고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 나오거나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리포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합병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한 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거래 정지가 되고요. 다시 재상장하는 과정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약 보름 정도 쉬었다 갈 텐데요. 길면 한 달이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예를 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그 개월 동안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영업 결과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보험 등재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내용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의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매수하는 건 저는 긍정적. 윗단으로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하는 건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합병을 하더라도 이 아랫단에서 매수하면 합병 가격 주가 차익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저 윗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올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예상치는 분명히 가이던스 높았는데 합병 후에 사고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지금도 아직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때 그 케이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220일 이평선 윗단에서 공략하는 건 금지로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션, 자, 현대기아차 광고 매출 전체의 70% 차지하고 있고요. 현금 보유량이 7천억 정도 된다. 이자 비율 3%만 해도 200억이 넘는 법인이익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하반기에 나오고 있는 우리 신차 출신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랜저 광고 나오고 뭐 레이 광고 나올 거고요. 산타페 광고 나올 거고 EV9 광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요.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영업이익 모멘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221 이쪽으로 쭉 치고 올라오고요. 지금 여기 상당히 좁습니다. 제가 말한 날 바로 다음 계속 올라 버렸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는 타겟은 어디다? 여기 요 구간. 자, 44,000원부터 46,000원 사이까지는 한 번은 분명히 간다. 그 윗단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윗단은 여기에요. 자, 그래서 한 번에 주고 갈지 아니면 여기까지 가고 쉬어갈지.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번 쉬죠. 너무 오랫동안 이 동종목도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 도달되면 매물량은 소화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편적으로 44,000원에서 46,000원 사이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제가 리포트 드린 날이 한 4만 원 조금 언더베이스였는데 자 그러면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5천 원 가면 15% 그죠? 뭐 한 달, 한 분기 정도의 그 정도면 괜찮은 수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파란불 들어왔는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여기? 잠시만요. 여기 왜? 예, 이 자리요.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바로 121과 221 크로스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니까 분명히 파란불 하나 들어오고 다음번에는 빨간불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윗단으로 빨간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하단으로 달리면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별로예요. 윗단으로 붙을 확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70%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장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다 그러면 자 윗단으로 붙어버리면 그 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예, 2분기 그 어닝 리포트 봤는데 컨센서스 상회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주가는 크게 반등이 없죠. 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매물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물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어닝 발표가 나오게 되면 여기 통과하게 되는 부분 나올 것 같아요. 그 후로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리포트는 전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닝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윗단으로 올라가 주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는 목표가는 이 구간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 계속해서 타겟으로 해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스펙은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아니 실제로 이건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어닝이 개선이 엄청나게 됐어요. 뭐 전분기 대비해서 뭐 200%, 3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올라가 주지 않는다? 그건 너무한 거고요. 더군다나 카지노 매출이 상당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고객 수가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한 5,600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에 3분기 정도 되면 거의 10,000명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훨씬 더 높은 카지노 수익이 홀딩률을 더 늘려가면서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렇게 장마철에 놀러 온 사람들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돌아다니기 귀찮으니까 카지노 더 많이 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리는 일단은 이 정도 6가지 정도 정리하고요. 내일 나머지 LG전자라든지 LG노태 또 이런 관련돼서 또 한번 리포트를 내일 또 정리한 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싹 다 보여드리면 듣는 분도 피곤하고 정리도 잘 안 되고 제가 보니까 6개 이상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FOMC 앞두고 있는 내용들인데 크게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리포트하고 있는 내용들도 바로 FOMC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 성장성이 높은 것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주가가 우상승으로 가는 건 맞겠죠.
다만 우려되는 것 딱 하나 있는 것들이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이겠죠. 과거에 빚져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이 부분. 근데 저 같으면 분명히 3분기에 처리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거기 CFO도 바보는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분기 쪽으로 뒤로 밀어둘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반등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정리 잘 하시고 주말 토요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좋은 영화나 한번 보러 가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J, CGV는 가지 마시고 딴 데 갑시다. 우리가 좀 까였지 않습니까? 아, 저도 화딱지가 나서, 예. CJ, CGV 영화관 안 갑니다. 주주들을 말이야, 무시하고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로 대신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회원 가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